네, 센 문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7번 문제 먼저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에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좌변과 우변의 식을 이제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었을 때 0 이퀄 0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x가 들어있는 그 모든 항들이 다 소거가 되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쪽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해서 계산했을 때 0 이퀄 0의 형태가 나오느냐, 혹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가,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은가를 보게 되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다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게 되면 분명히 0 이퀄 0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조건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 이건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 주었는데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닙니다. 자, 니은은요. 지금 우변에 있는 2x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2x 그래서 x가 되고요.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 이퀄 0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0 이퀄 0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항등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면 지금 좌변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어 있고요. 우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해서 전개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우변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좌변과 우변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우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0 이퀄 0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디귿은 항등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을 보면 지금 좌변에 이제 요 제곱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죠. 전개를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럼 좌변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우변도 x제곱 플러스 x여서 좌우변이 완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변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0 이퀄 0의 형태, 곧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117번의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에는 계수비교법과 전개해서 동류항에 있는 개수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개수비교법과 그리고 그 식의 특성에 맞게끔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그 식을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는 수치대입법,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118번 문제 보게 되면 지금 이미 다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개수비교법으로 보게 되면 우변은 x제곱의 항이 있고요. x제곱의 개수는 1입니다. 좌변에도 x제곱의 항이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결국 좌변과 우변의 x제곱인 항을 비교해 보게 되면 a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보면 x항, x1차 항이 없죠. 그것은 결국 요 bx 플러스 bx가 없다는 것인데 bx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b값이 0이면 되겠죠. b는 0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좌변에 이제 c로 나왔고요. 우변은 5이기 때문에 c와 5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c 이퀄 5, abc를 구하게 됐고요. 다음 119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변이 0이에요. 0이라고 하는 것은 x의 2차 항도 개수가 0이고 그리고 x의 1차 항도 개수가 0이고 상수항도 0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도 0, x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 이렇게 해서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a-1 이퀄 0이면 a는 1이고요. b 플러스 1 이퀄 0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2 플러스 c 이퀄 0이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값을 구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변은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x제곱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지금 좌변에서는 a 플러스 b로 나왔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변에는 x 1차 항이 없죠. 결국 이 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항이 없기 위해서는 x의 앞에 곱해진 이 개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이어야 하는데, 이 b 플러스 2만 0이면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c-5 상수항이 1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가 먼저 이제 c-5가 1이면 c는 6, b 플러스 2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b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b 값을 이 a 플러스 b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2가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1 플러스 2가 돼서 a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다음 수치 대입법의 어떤 이제 예를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치 대입법을 썼다고 해도 그것 역시도 이제 사실은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121번 문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지금 구해야 할 것이 A, B, C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대입할 수 있는 이 형태도 역시 이렇게 이 인수 x인수 x 플러스 2 인수, 그리고 요 x-3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입할 수 있는 것도 x 플러스 2 x-3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값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구해야 할 문자가 3개, 식이 3개면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을 써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x에 0을 대입해 보게 되면 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항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0이면 앞뒤 값이 무엇이 됐든 무조건 0이 되죠. 그리고 여긴 x가 없죠. 그리고 요 마지막 항에 x가 있기 때문에 c 값이는 x-3 값에 상관없이 이 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x가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운데 항만 살아남게 되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되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b가 되죠. 마이너스 6b를 해준 값이 결국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x자리에 0을 대입한 0 사라지고 0 사라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6 해서 b가 1이라는 것을 x에 0을 대입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입할 것이 이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 항은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서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죠. 마지막 항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그래서 이 부분이 10c가 됩니다. 10c가 되고 좌변이 이렇게요. 그리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1을 또 대입을 해준 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4 곱하기 2는 8.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9이 18 여기 들어갔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6 가지고 오면 8 더하기 18은 26에서 6을 빼면 20. 10c는 20. 그러니까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c는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x = 3을 대입하면 지금 이렇게 대입해주고 있는 이유가 이 값을 0, 마이너스 2, 3이 선택되게 된 이유는 여기 모양을 보면 알죠. 여기 0 대입하면 다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다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3 대입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인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을 지금 대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값이나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식이 간단해지면서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x에 3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는 살아남고, 그죠? 여기 x-3을 인수로 갖는 2항과 2항이 사라집니다. 0이 되기 때문에. 자,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는 5고요. 3. 그럼 3 곱하기 5는 15, 15a가 되는 거죠. 좌변이. 그리고 이제 3을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3, 3은 9, 9, 2, 18 나왔죠? 그리고 3, 9, 27,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붙여주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15a 이퀄 마이너스 15여서 a는 마이너스 1을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1번도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2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볼까요? 122번. 지금 물론 여기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인수로 확인해서 대입할 수 있는 적절한 값은 1과 0만 보이죠. 그런데 알아내야 할 값은 A하고 B하고 C 3개라는 거죠. 물론 0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듯이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개를 다 해도 전개를 다 해도 엄청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 AX가 들어가면 AX 제곱이 되고요. AX 들어가면 마이너스 AX 그리고 BX 그대로 나오고 C가 전개되어서 분배로 들어가면 CX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됐고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좌변 우변을 이제 좌변에 이제 동류항 정리를 먼저 해줘야죠. x제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요. x가 들어있는 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이 마이너스 c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변에 있는 것과 비교해주게 되면 x제곱의 개수는 1 여기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 이퀄 1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 상수항이죠. c가 3이라는 것도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a, b, c 이 값이 있죠. 지금 x가 들어있는 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0이라고 놔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a는 1이고요. b는 3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1-3은 마이너스 2 넘겨주게 되면 플러스 2죠. 마이너스 b가 2니까요. b는 마이너스 2 해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3 다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123번도요. 물론 여기도 적절한 수들을 대입해서 x-1 대입하고 그렇게 하면 c값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식은 아니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로 풀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먼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 각 항마다 a가 곱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bx 플러스 b c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제 우변이 이렇게 나오고요. 좌변에 이제 동류항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x제곱 들어간 건 하나밖에 없고요. 2ax와 bx가 동류항이라서 이걸 두 개를 이제 x로 묶어주게 되면 2a 플러스 bx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은 a와 b와 c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변을 이제 개수를 비교해서 비교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인 a와 x제곱의 개수인 2가 같다. 그래서 a 이퀄 2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x의 개수가 2a 플러스 b인데요. 우변에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2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a 이퀄 2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 4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7 그래서 4를 넘기면 b 이퀄 마이너스 11이란 값 그래서 b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수항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플러스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인데 a 값 2를 대입하고요. b 값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c는 10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1, c는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리가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연산에 익숙하지 않으면 연산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쓰면서 정리를 해서 연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x, y 상수 정리되어 있고 우변도 x, y 상수 되어 있습니다. 개수 비교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x 앞에 붙어있는 것이 a-2가 개수로 있고요.
x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결국 a-2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a 값이 1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y의 개수는요. 좌변에는 b 플러스 4가 y의 개수고요. 우변에는 플러스 1이 y의 개수입니다. b 플러스 4 이퀄 1이라는 식이 세워지고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항은 좌변은 c 플러스 1이고 우변은 플러스 7입니다. c 플러스 1 이퀄 7이라고 해주면 1을 넘기면 c 이퀄 6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게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뭐 수치 대입법으로 적절한 수치를 대입하는 게 아니죠. 전개를 해서 지금 x, y 상수 꼴로 정리되어 있죠. 우변이. 좌변도 전개를 해가지고 x, y 상수꼴로 정리를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전개해서 들어가면 ax 플러스 ay 마이너스 b가 전개해서 들어가면 분배해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플러스 by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동류항끼리 묶어줍니다. 그러면 a-b x 플러스 a 플러스 b y 플러스 1 해서 x, y 상수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좌우변 개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x의 개수는 좌변은 a-b, 우변은 3이에요. 그래서 a-b 이퀄 3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y의 개수는 a 플러스 b 좌변, 우변에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5죠. 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c인데요. 결국 c 이퀄 1이라는 값을 바로 구했죠. 결국 a-b 이퀄 3과 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a, b 값을 구하기 위해선 중학교 그 2학년 과정에서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대로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26번 문제는요. 이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px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숫자로 나누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나누기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이 식 있죠. 이 식은 무조건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실제 전개를 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식이 완전히 일치해서 이렇게 만든 식은 항등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좀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정리가 된 게 나머지 정리. 그리고 나머지가 없는 식에서 그 원리를 적용한 게 인수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에서 출발을 하고요. 지금 ax 플러스 b의 형태니까 이 a를 묶어내요. 그러면 ax에서 a가 묶어져 나가면 x가 되죠. b에서 없는 a가 나갔으니까 이건 분모에 a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분배 법칙으로 a가 이렇게 다시 곱해졌을 때 이 상태가 원상복귀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a분의 b를 하면 b가 원상복귀가 되죠. 그래서 a가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a분의 b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 있죠. x 플러스 a분의 b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그 값을 x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이 나누는 식과 몫의 부분이 날아가면서 바로 나머지만 남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x에 뭘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습니까?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이 항 전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우변은 r만 남게 되죠.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게 됐을 때 r만 남는다. 이 값 자체가 바로 r이다. 나머지다 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바로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가고 여기는 a분의 b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 하나씩 봐야겠네요. 지금 식은 px 이퀄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지금 x-1로 나누면 그럼 나머지를 바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지금 뭐 물론 사실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이해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요. 이것만 딱 보고서 그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건 x값이 얼마지? 1이죠. 1 여기에 대입해서 1 대입해서 계산한 게 그거 나머지 다 해서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라고 식을 다 써봤어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할 필요는 없죠. 자, px에서 이 식을 다 썼어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x-1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만 대입해 주게 되면 지금 x-1이 들어가 있는 이 항이 사라지면서 r이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만 대입해준 P1은 결국 여기다 1 대입해서 계산하면 1이 나와요. 이게 바로 R이다. 바로 R이다. 그래서 R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면 뭐 굳이 이렇게 다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죠. 이거 딱 보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19가 나오네. 얘가 R이네. 하고서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결국. 2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뭘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하고서 바로 xr이 넣고 그냥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나머지란 거죠. 바로. 이렇게 풀면 되고요. 4x-1 나누는 식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것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그대로 4분의 1 대입하면 이 부분이 날라가니까 바로 R이다.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왔네요.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것이죠. 반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머지가 없는 것이니까 0으로 그냥 바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px가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1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뭐 이거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냥 설명한 것 그대로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이 뭐라고요? x 플러스 3이요. x 플러스 3 그리고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1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x 이퀄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요. 그럼 이게 날라가니까 결과가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해서 계산한 거. 그럼 k가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오죠. 이게 얘가 날라가니까 이거 이퀄 11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하면은 이건 27이 고 27에서 1 빼면 26이죠. 26 우변을 넘기면 11-26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는데 좌변에 남은 건 3k다. 양변 3으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만 잘 이해하면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내용이요. 자, 지금 px 이퀄 3x 세제곱 플러스 k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없죠.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덩어리가 곱의 형태로 정리될 때 그 각각의 부분 혹은 전체를 이제 원래식의 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곱의 형태로 정리되고 뒤에 남아있는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인수정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원리는 나머지 정리와 똑같습니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바로 이게 날아가면서 나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0이 없으니까 이게 날아가면서 그냥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px,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p-1은 그냥 결과가 0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대입을 해서 앞에서 정리한 이 식의 부분이 k-1이고요. 이게 0으로 나와야 하니까 k-1 0이니까요. k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2죠. 2를 갖다가 요 x에 2를 넣어. p 2를 다 대입해서 정리한 값이 0이어야 한다. 그래서 2를 대입해서 정리한 값 얘가 0이어야 한다. 얘를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4k 이퀄 4k 마이너스 8이고요. 양변 사로는 k 이퀄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정리에 대해서 좀 봤어요. 이것도 인수정리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px 이퀄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6이 다음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값 구하라 라고 했죠.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결국 이걸 나누는 식이 이건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나누어지는 식 이거 써주고요. 나누는 식 쓰고요. 몫이 있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없죠.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없죠. 그런 대신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게 값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정리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때 만드는 식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네. 근데 요 4a-2b 이퀄 22라고 하는 식은 양변을 2로 나누면 2a-b 이퀄 11이 된 거죠. 그리고 요 식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줬습니다. 더한 거죠. 그러면 요 3a 이퀄 15가 나오고 a는 5 나오고 a 값을 다시 여기다 5 넣으면 그럼 4가 나오려면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네, 바로 구할 수 있고.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나누는 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식 넣고요. 그리고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나머지는 없다. 나눠 떨어지니까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이나 3이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결과가 0으로 나온다 하니까 이제 식 하나 나와요. a-b 이퀄 8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3 넣어서 정리했을 때 9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48이라는 식이 나왔는데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지금 밑줄 그어놓은 이 두 식 가지고 와서요. 더해주게 되면 b가 소거되고 4a 이퀄 마이너스 8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a 이퀄 마이너스 2 이걸 어디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b값 계산한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넘어가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문제이긴 해도 이것도 내 손으로 직접 풀어가지고 답을 내고 뭐 이 정도 문제면은 내가 풀면 정확히 답을 낼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반을 다져놓고 학습을 하고서 그 다음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비어있는 문제만 딱 보고서 제한 시간 내에 풀어서 답이 정확히 나오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일단 먼저이고요. 계산력이 일단 받쳐줘야지 뭐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